있지만 회사를 고르는 방법에는 저는 중요한 점들이 몇 개 있다고 생각해요. 중요한 점들이 분명히 존재하죠.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회사도 마찬가지죠. 어떤 회사나 다 이런 피라미드 구조를 가져요. 어떤 산업도 마찬가지고 어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이 구조를 다 가져가요. 그리고 돈은 다 누가 벌죠?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벌어요. 근데 다른 사업에서는요, 여기에 올라가는 게 되게 어려워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큰 회사를 차리려면요, 능력도 많아야 되고 기회도 잘 잡아야 되고 돈도 많아야 되겠죠. 이게 보통의 이 꼭대기에 올라가는 방법이에요. 근데 네트워크 마케팅은요, 그 방법이 좀 달라요. 우리나라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요, 아메이라는 회사예요. 그 회사의 꼭대기 직급자들, 돈을 가장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아메이에 일찍 가입한 사람들이에요. 아메이가 나오 출범하고요, 5년, 10년 차 안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자로 다 있어요. 이게 방법이에요. 나중에 들어온 사람은 밑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뭘 찾냐면 조그만 회사를 찾아요. 신생 회사를 찾죠. 어제 나온 회사 같은 거. 아니 내가 일본 사업장은 좋지 않아요? 시크릿의 일본 사업장은 누군지 아세요? 전 세계 모든 회원이 다 자기 밑에 있어요. 전 세계 모든 회원이 이렇게 매출 자기가 다 가져가요. 너무 좋겠죠. 그래서 이 일본 사업자를 찾아 떠나는 사람들을 선전병에 걸렸다 그래요. 아니 왜냐면 꼭대기에 가면 어마어마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요, 이렇게 신생으로 나온 회사, 미국에서 갑자기 새롭게 들어온 회사는요, 1년에 수십 개예요. 엄청 많아요. 시크릿이 올 때도요, 수십 개의 회사가 같이 들어왔어요. 5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남아있는 회사 이 회사밖에 없어요. 나머지 회사는 다 비전이 없었냐고, 나머지 회사는 다 왜 안 됐냐고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회사가 성공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어디든지 들어가요. 근데 이 회사가 성장을 못하면 의미가 없다니까요. 내가 1번 사업자로 들어왔어. 근데 2번이 안 들어와. 그럼 나 혼자 계속 1번이잖아. 의미 있어요? 전혀 의미 없죠. 전혀 의미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이 회사들 중에 큰 회사를 선택하는 게 중요해요. 큰 회사. 근데 불법까지 따지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회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조건을 몇 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요, 안전이에요. 안전. 네트워크 마케팅을 사람들이 제일 꺼내는 이유는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는 것들이 그동안에 그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우선 우리나라의 네트워크 마케팅 역사를 보면요, 첫 번째는 다 불법 다단계예요. 조합도 없었고 안전장치도 없는데 회사가 마음대로 네트워크를 시작한 거죠. 회사가 네트워크로 유통을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는 건 매출이 빨리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좋은 제품을 만든 거예요. 이거 괜찮아. 내가 잘 만든 것 같아. 나 TV 광고할 돈은 없잖아. 사람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 방식을 설명해줘요. 그리고 이거 한번 그렇게 팔아보실래요? 라고 한 거예요. 생각보다 빨리 퍼져요. 나는 제품도 다 못 만들었는데, 나 하루 이거 하나 만들 수 있는데 6개 팔았어. 어떻게 돼요? 안 되겠죠? 그럼 6명한테 돈을 받았어 벌써. 에이 그럼 안 만들래? 그럼 도망가요. 이런 경우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회사가 규모는 작아요. 공장 돌리는데 회사 자산이 5억이에요. 근데 매출이 100억이 났네? 네트워크 방식을 돌렸더니 100억은 회사에 들어왔네? 이걸로 물건 만들어야 되죠. 사실 이렇게 이거 자꾸 물건 만드는 것도 이상한 플로우 아니에요? 물건이 만들어져야 원래 100억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돈을 받았어. 물건은 없어. 돈 투자해서 물건을 만들어? 아니 도망가자. 필리핀 가자. 필리핀 가면 섬이 1000개야. 못 찾겠지. 이런 가는 사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첫 번째 네트워크 피해들이에요. 다 작은 규모로 쉽게 시작했다가 갑자기 돈이 들어오거나 갑자기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때 회사를 다 없앴어요. 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거예요. 네트워크 사업 들어보니까 될 것 같죠? 어떤 사람은요, 들어보니까 될 것 같으니까 사라는 거 말고 더 사요. 2억, 3억씩 쓰는 사람도 많이 봤어요. 옛날 네트워크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물건 쌓아놨는데 회사가 없어졌어. 그럼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냥 벙찐 거예요. 강원도 가면요, 옛날에 제 파트너였는데 그분 집 앞에 가면 컨테이너 박스 2개 있어요. 그 옛날 네트워크 하다가 물건 쌓아놓은 거 아직도 갖고 있는 거예요. 10년 넘게 갖고 있대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그거 왜 갖고 있어요? 그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추억이래. 저걸 보면서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라고 매일 되새기세요. 이런 피해들이 분명히 발생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안전장치. 내가 이 사업을 하는데 나 피해보는 거 괜찮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사람들이 피해할 것도 없어요. 그냥 제품 한번 사는 거예요. 화장품 한번 사는 게 이게 뭐가 피해예요. 사람들이 이걸 왜 피해라고 생각하냐면 어떨 때 제일 피해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이걸 남한테 알렸는데 걔가 혹시 이거 싫어할까 봐. 걔가 혹시 이거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걔가 혹시 이 피해를 당할까 봐가 무서운 거잖아. 그래서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안전한 방식이 중요하다고 해요.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공제조합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에 있는 곳이고요. 이 조합에서 하는 일은 뭐냐면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들이 자금을 모아요. 일정 자금을. 매출 3개월치에 30%뭐 이런 식으로 자금을 모아서 어떤 회사가 사고 쳤어. 그러면 이 돈으로 피해본 사람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를 쓰고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네트워크 마케팅 산업을 장려하는 방식이에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있다. 누군가한테 네트워크를 전해 들었다. 그럼 이거부터 물어봐야 된다고. 그 회사 공제조합에 가입돼 있어? 공제조합은 두 군데예요.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 이 두 군데 가입돼 있으면 일단 안전해요. 제품이 반품 가능해요. 회사가 반품을 안 받아도 조합이 반품을 받아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선택하는 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자, 그럼 수많은 작은 회사들 중에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회사를 빼야겠죠. 이런 회사가 아주 많아요.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회사가 2,000개 있대요. 조합에 가입된 건 200개도 안 돼요. 10분의 9는 다 날리시는 거예요. 나 그런 거 안 해라고 해서. 근데 안정적인 회사는 그 중에 일부가 있다. 근데 이 회사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안정적이라고 다 성공하진 않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조합에 가입됐다가 없어지는 회사도 존재해요. 물론 그 사람들은 피해는 안 보겠죠. 왜? 반품을 해주니까 피해보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대신 뭐 한다? 사업이 성공적이지 않을 수는 있겠죠. 사업이 성공적인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그리고 이 파일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돼요. 근데 이 중에 누가 클지 어떻게 해야 되니까? 회사는 많아. 제품도 많아. 제품 써보면 다 좋아요. 네트워크 제품 중에 안 좋은 제품이 별로 없어요. 안 좋은 제품을 네트워크 하면 좀 이상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구조예요. 입소문이 날 만큼 좋은 제품들만 가지고 해요. 제품은 다 좋아요. 근데 어떤 회사는 성공하지 못하고 어떤 회사는 성공해요. 그걸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업 안에서 실패하죠. 저는 뭘 보라고 하냐면요. 극초기 단계 회사보다는 성장하고 있는 단계의 회사를 보라는 거예요. 자, 작은 회사들은 성장을 다 하겠죠. 매출이 빵이었으니까 다 성장을 하겠죠. 1년 만에 매출이 1억이 되든 100억이 되든 1000억이 되든 10배 성장을 하든 1000배 성장을 하든 성장을 하겠죠. 그 중에 어떤 회사가 이 거대한 회사처럼 될 수 있을까를 고민해보자고요. 당연히 지금 조금 큰 회사보다 지금 제일 빠르게 성장하는 회사가 이 회사처럼 될 확률이 제일 높지 않을까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성장률을 보시라고요. 성장률. 지금 전 세계에서 어느 회사가 제일 빠르게 성장하고 있냐? 그 회사가 시크릿이라는 회사예요. 자, 우리나라에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많이 나와요. 선점도 하고요. 나름 큽니다. 성장해요. 그 선점한 사람들이 성장해서 돈을 좀 벌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이 선점이라는 건 언젠간 끝나요. 시크릿도 끝나겠죠, 언젠가? 선점이라는 건 언젠가 끝나요. 이게 정답이에요. 선점은 계속되지 않아요. 그리고 무슨 선점이에요? 선점은 끝나요. 근데 선점이 끝났을 때 이 시장을 어떻게 버텨낼까요? 자, 대부분의 큰 회사들은요, 뭘 갖고 있냐면 소비자라는 시장을 갖고 있어요. 소비자라는 시장. 돈을 벌기만 하는 게 아니라 돈을 쓰기만 하는 사람들도 존재해야 된다고.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가장 많이 오해하는 게 돈을 다 벌 것처럼 얘기하죠. 그게 오해예요.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돈을 다 벌 수 있다? 아니요. 절대 거짓말이에요. 절대 거짓말.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이 존재할 뿐이죠. 자, 보세요.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 선점해요. 돈 벌려고 들어왔어요.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있어요. 얘네들 뭐 하려고 들어왔어요? 돈 벌려고 들어왔어요. 얘네들 들어왔어요. 얘는 뭐 하러 들어왔어요? 돈 벌려고 들어왔어요. 이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가 없어지는 방식입니다. 다 돈 벌려고 들어왔죠. 시장이 확장이 안 되는 순간이 생기겠죠. 그럼 얘네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면 얘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네 안 하면 얘네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그럼 얘네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얘네 안 하면 얘네 돈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벌어요. 안 해요. 얘네 안 하면 얘네 돈 벌어요, 못 벌어요? 안 해요. 그럼 회사도? 안 해요. 나도 안 해요. 이러면 회사가 없어진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 구조가 아니에요. 사업자로 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사실은 뭐가 생겨야 되냐면 이 제품 좋아하면서 나는 내 직장 생활 내가 하면서 나는 그냥 이 제품을 쓸 거야 라고 하는 소비자 분단이 필요하다. 이 소비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시장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시크릿 회사는 그 만들기 어렵다는 소비자 시장을 이미 갖고 있는 회사예요. 이미. 어디 있었죠? 아까 보여드린 전 세계 40개국 600개 매장에서 이미 소비자가 다 존재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그 소비자들은 놀랍게도 우리가 쓰는 것보다 비싼 가격에 제품을 쓰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이 마케팅 방식, 이 유통 방식이 알려지면 그 사람들이 이리로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그럼 우리 회사는 이미 가장 어렵다는 소비자 시장을 만들어 놓고 사업을 시작하는 회사네요. 그리고 이 중간을 채워가는 회사네요. 이해되시나요? 네. 이거예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 회사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거예요. 또 하나의 플랜이 있어요. 자, 어떤 회사는 또 새롭게 선점했어요. 새롭게 선점을 했고 사람들이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 선점 또 끝나죠. 그럼 그 사람들 또 옮겨야 돼요. 거기 선점이 끝났으니까. 이렇게 계속 회사를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한국의 시장이라는 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시장은 언젠가 끝나겠죠. 한국 시장 금방 끝나요. 한국에서 사람 그렇게 많지 않아요. 5천만 명 있는데 안 할 사람 한 2천만 명, 3천만 명 있고요. 할 사람들 중에서 사업을 할 사람도 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한국 시장 언젠가 끝난다고. 근데 이 파이가 계속 커지면 좋잖아요. 그럼 계속 커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 해외로 진출할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죠. 저는 일단 한국 기업이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크게 성공하기 힘들 거라고 예상하는 게 해외로 진출했을 때 제품력, 해외로 진출했을 때 그것들을 따라잡을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간단하게 말씀드려볼게요. 우리나라는 이 공제조합에 의해서 법이 정해져 있어요. 어떤 법이 있냐면 매출이 100이 들어왔어요. 그럼 35는 수당으로 줘야 되는 구조예요. 이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이 구조는 해외에서는 이런 구조가 없어요. 해외에서는 100 매출이 나면 이 매출 안에서 자기들 수당을 얼마를 주든 제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실제로 시크릿이라는 회사도 미국이나 해외에서는 55%, 60%에 가까운 수당을 줘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시크릿이라는 회사는 사실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다른 나라에서 사업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이 남는 구조네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해외에서는 똑같은 보상 경쟁력을 갖고 있겠죠. 근데 한국 회사는 여기에 맞춰져 있죠. 이해가 되세요? 네. 35를 지금 시스템에 맞춰져 있고 제품 가격을 이걸로 책정한다고요. 근데 해외에 나가면 수당 35%로 일할 네트워크는 없어요. 해외에서 수당 35% 주는 회사가 아예 없거든요. 그럼 제품 가격을 다 조정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제품 가격이 한국과 외국이 틀려요. 이게 성공하기가 되게 힘든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한국의 네트워크입니다. 다른 나라에서.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해외 회사이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이미 소비자 시장을 갖춰놓고 중간 사업자를 찾는 이 일만큼 사업성 있는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는 지금 없다가 정답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가 막 강의하는데 내 침이 튀는 게 보여요.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이분들도 내 침이 보이나? 보이세요? 안 보여요. 다행이네요. 더 열심히 튀겨볼게요. 여러 가지 다양한 신제품들을 준비하고